무엇보다 중요하겠고 대내적인 변수들 잘 짚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슈가 될 만한 시장 변수들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무려 종가 기준으로 19원 전일 대비해서 상승을 하면서 109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소폭의 하락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화 환율 급변동하고 있는 이유 먼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급변동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어저께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9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20원 가까이 빠졌다라고 얘기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이제 환율이 1,05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50원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까지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한 번에 이제 어저께 1,09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일단 20원 그 저점에서 사실 보시면 거의 40원 가까이 올랐고요. 어저께 하루만 해도 2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환율 1,090선에 진입했던 것은 작년 이제 11월경이었는데요. 이제 11월 수준 중순 이후 딱 2달 만에 다시 1,090원 선으로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한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려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 유럽 위기로 인해서 그 유럽 금융기관들이 그 장기적인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LTRO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일단 LTRO 자금 상환을 위해서 주식을 순매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전용으로 달러 수요가 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파른 엔저 현상으로 일단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 기업들 간의 어떤 그런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진 것도 일단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요. 원화 강세를 예상해서 선물을 내답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환율이 이제 급반등하니까 이제 놀라서 서둘러 이제 그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환율 급등을 좀 부채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 각국이 자국 경기 회복을 위해서 환율 전쟁에 나서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단 치고 빠지기 쉽다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약간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 이러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환율의 급변동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율 상승과 하락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하고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 급변동이 변동폭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외환 시장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유로존의 위기 안정입니다. 지금 대내적으로는 환경이 참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유럽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 대출금 조기 상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유로존의 리스크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금 안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예전에 유럽이 위기가 퍼지면서 이제 유럽 금융기관, 사금융기관들이 이제 유동성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ECB가 LTRO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를 따지자면 싸게 그리고 길게, 그러니까 3년짜리 저리로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1조 유로나 이제 빌려 주었는데요. 이제 1년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상환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30일부터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일단 1,037억 유로를 당장 갚겠다라고 은행들이 상환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상환되는 이 1,372억 유로는요. 일단 전체 상환 대상 자금의 28%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좀 많은 규모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유럽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도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엔화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그런 상품들이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조기 상환하겠다라고 밝힌 은행들도 한 280개 정도가 되는데 일단 모든 은행들이 다 유동성이 풍부해서 다 이번에 조기 상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금융권
자금을 빌리는 이 자금 조달 시장에서는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혼자 갚지 않고 있으면 너네 아직도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상환한 은행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30일 날 그 3년짜리 LTRO를 갚으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3개월짜리 그 자금 대출도 같이 시행을 하는데요. 이때 3개월짜리가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 이면을 또 우리가 잘 짚어봐야 한다라고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자금입니다. 앞서서 우리 시장에서 이 환율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자금의 흐름 최근에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요. 일단 뭐 유로존을 향해 조금씩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일단 거대하게 형성되었던 어떤 그런 뭐랄까 유로화 약세 그리고 엔화 강세 흐름이 본격적으로 조금 되돌려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엔화, 프랑, 파운드 같은 미 국채 같은 자산에서 일부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단 엔화 약세까지 작용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가세해서 되돌림에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유럽 증시,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어떤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어떤 그런 이 부분의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한국 증시는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어떤 그런 원화 자산은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도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재정도 건전하니 이런 때 위기시 투자 자산으로 어떤 한국 어떤 원화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안성맞춤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유럽이 살만하니까 이런 안전 자산에서 조금 위험 자산으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뭐 호주나 캐나다 뭐 이런 곳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키워드를 통해서 또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신데요. 박수권 대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쉬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박수권 대응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박수권 저점에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대응하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한 4주 정도 이렇게 쉬어가자, 뭐 일단 관망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좀 어제 환율 움직임으로 인해서 약간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환율이 1090선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기대감 그런 부분인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도 아마도 국내 기관들이 받아갈 가능성들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그 글로벌 환경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증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조금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아마도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에서 어떤 그런 대응 전략은 뭐랄까 좀 반등 시에 어떤 그런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 박스권에서는 상승 시에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